치매 예방 방법에 대한 수많은 글이 논의되었으며 그중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강조되었다.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 독서이다. 하지만 신체 단련과 독서 습관 중 어느 것이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줄까? 나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낯선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나를 알아보는 익숙함이 없었다.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고통을 나는 감히 표현할 수 없었다. 올해 52세인 홍석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의 어머니는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수백 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아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항상 선생님이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네가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어머니는 아침 식사 때 숟가락을 쥐는 법을 잊으셨다. 오늘은 아들의 이름을 잊으셨다. 어머니의 기억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다.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마치 겨울철 눈보라처럼 냉혹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에서 점점 지워진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싶다. 기억력을 지키는 비결, 독서 vs 운동. 부산에 거주하는 강현호, 74. 씨는 2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해변에서 조깅을 해왔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달리기를 할 때마다 내가 마치 40대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그의 눈빛은 활기차게 빛났다. 반면 같은 부산에 사는 윤예숙, 68. 씨는 전혀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그녀는 매주 2권의 책을 읽어왔다. 책을 읽을 때면 마치 전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아요. 최근 서울의대 연구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두 사람의 뇌연령을 측정했는데 두 사람 모두 실제 나이보다 뇌연령이 15년이나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도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젊은 뇌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강현우 씨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그의 뇌연류는 20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 영역의 활동이 평균적인 노인보다 48%나 활발하게 나타났다. 강 씨는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억력도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사야 할 물건을 자주 깜빡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시킨 목록을 전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생일도 잊지 않고 약속 날짜도 헷갈리지 않아요. 강 씨의 아들은 최근 아버지가 훨씬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해변 마라톤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보다도 새로운 길과 해변 이름을 더 빨리 외우세요. 한편 윤예숙 씨의 뇌는 또 다른 특징을 보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녀의 전두엽과 측두엽 간 신경 연결은 30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언어 및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평균적인 노인보다 52%나 더 활발했다. 책을 읽지 않는 하루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책을 읽을 때 저는 주인공에 몰입하고 장면 하나하나를 상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 걸 느끼게 됐어요. 윤 씨는 독서에 대한 열정이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의 질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손주들이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라고 물어요. 독서 모임에서도 제가 항상 책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담당 의사는 보통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 능력이 점차 감소하지만 윤 씨는 오히려 감정이 더 풍부해진 이유가 오랜 독서 습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운동과 독서의 조합, 두뇌를 젊게 만드는 황금 공식.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다. 65세 이상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운동만 한 그룹은 실제 나이보다 8.5년 더 젊은 두뇌를 유지했다. 독서만 한 그룹은 6.3년 더 젊은 두뇌를 보였다. 운동과 독서를 병행한 그룹은 무려 15.7년 더 젊은 두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두 활동을 병행한 그룹은 더욱 두드러진 장점을 보였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았고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됐다. 운동은 두뇌의 하드웨어를 강화하고 독서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두뇌가 형성된다. 두뇌 건강을 최적화하는 방법. 1. 운동이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 아침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확연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진 씨가 말했다. 그렇다면 운동이 두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뇌혈류 증가.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보다 28% 증가한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로 가는 혈류도 크게 늘어난다. 마치 말라가던 나무에 물을 주는 것처럼 운동은 뇌에 산소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킨다. BDNF 단백질 증가. BDNF, 뇌우레 신경영양인자는 뇌의 자연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며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심지어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한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BDNF 수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45% 더 높다. 예전에는 손주들 이름을 자주 깜빡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심지어 손주들의 전화번호까지 외울 수 있게 됐어요. 김 씨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독서의 놀라운 힘.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행을 떠나는 것과 다름없죠. 박영희 씨의 말이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지 예비력 향상.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뇌는 마치 작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처럼 활발히 작동한다. 글자를 인식하고 내용을 이해하며 상상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이러한 활동이 반복되면 인지 예비력이 점점 강화된다. 며칠 전 손녀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물어봤어요. 저는 읽었던 책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손녀가 깜짝 놀라더군요. 연구 참가자의 이야기다. 둘째, 감성 지능 향상.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등장인물에 깊이 몰입하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감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2% 낮다. 할머니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 감정을 더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속상할 때마다 위로해 주세요. 박영희 씨의 손녀가 전했다. 운동과 독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뇌를 자극한다. 운동이 뇌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한다면 독서는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78세의 조명희 씨는 지난 6개월간 이 방법을 실천해왔다. 매일 아침 30분 동안 걷고 저녁에는 3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기억력 32% 향상, 집중력 28% 증가, 언어 능력 41% 향상, 문제 해결 능력 35% 증가. 조 씨는 머리가 한층 맑아지고 마치 업그레이드된 기분이 든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세대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우리가 직접 실천해 볼 차례다. 다음 장에서는 독서와 운동을 결합한 특별한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방법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운동과 독서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 지난 3년간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2억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운동과 독서를 병행했을 때 어떤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4그룹으로 나뉘었다. 1그룹, 하루 30분 걷기만 수행. 2그룹, 하루 30분 독서만 수행. 3그룹, 걷기와 독서를 병행. 4그룹,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음. 1년 후, 연구 결과는 모든 연구진을 놀라게 했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책임자인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만 한 그룹은 인지 저하 위험이 45% 감소했고, 독서만 한 그룹은 37% 감소했다. 하지만 2가지 활동을 병행한 그룹에서는 인지 저하 위험이 무려 82%나 감소했다. 이는 운동과 독서를 함께할 때 단순한 합산 효과를 넘어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기억력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이 58% 증가했고, 감정 균형을 유지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세로토닌이 43% 증가했다. 즉, 매일 조금의 시간을 들여 운동하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맑은 정신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작년 한 할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동시에 매일 운동과 독서를 병행할 것을 권장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인지 능력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MRI 검사 결과 뇌 위축 속도가 느려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 연결망까지 형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담당 의사조차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또 다른 사례는 83세 최혜진 씨다.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힘들어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1년 후 그의 뇌 연령이 12년 젊어졌다. 오랫동안 겪었던 불면증도 사라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손주들은 그를 슈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중 활성화 방법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방법은 운동과 두뇌 훈련, 독서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매일 최소 30분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며 최소 주 5일 이상 몸이 따뜻해지고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일 최소 30분 독서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소설, 시, 신문 등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하면 된다. 익숙해지면 점차 심층적인 내용의 책을 읽어 뇌를 더 적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이상적인 일정은 아침이나 낮에 운동을 하고 저녁에 독서를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연령과 신체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60대에는 더 높은 강도로 운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며 사고력을 확장하는 것이 좋다. 70대에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유지하면서 익숙한 내용의 책을 선택해 부담 없이 독서를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80세 이상이라면 걷기가 가장 안전한 운동이며 처음에는 짧은 책부터 시작해 점차 긴 작품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 연구들은 인지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매일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뇌 건강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운동과 독서 외에도 뇌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음식은 집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돕는다. 아침 운동 전 견과류나 바나나와 같은 가벼운 간식을 섭취하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보충해 근육 회복과 에너지 재생을 돕는 것이 좋다. 독서를 할 때는 연어, 정어리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견과류를 섭취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진은 과학적인 식단을 운동과 독서에 병행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개선 속도가 23% 더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신체 활동과 두뇌 자극뿐만 아니라 영양 섭취가 노년기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최적화하는 식단은 무엇일까? 아침 식사는 통곡물, 계란, 견과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조합은 뇌 활동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오전 내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 특히 운동 전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점심에는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생선의 오메가-3는 뇌세포 재생을 돕고 채소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뇌를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저녁 식사는 닭가슴살, 채소, 제철 과일과 함께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흰 살코기의 단백질은 신경세포 재생을 지원하며 과일의 비타민은 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식품 중 하나는 방울토마토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방울토마토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은 뇌세포를 퇴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독서 중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17%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제 기억력 감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운명이 아니다. 석진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니에게 운동, 독서, 건강한 식습관을 병행하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더뎠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어머니의 반응이 빨라졌고 기억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기억해낸 것이다. 석진 씨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올바르게 자극하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기억과 정신의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모든 방법이 한 번에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5분만 가볍게 산책해도 좋고 짧은 이야기 하나만 읽어도 된다. 혹은 단 하나의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기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건강은 스스로 가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